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타게 될 전기차,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를 떠받치는 데이터 센터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자석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패권 전쟁, 바로 자석 전쟁의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 고성능 연구자석 시장의 무려 94%. 이걸 단 하나의 나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 점유율 1위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공급망 전체를 틀어진 절대적인 독점 그 자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자석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중국의 희토류가 많이 나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원재료를 캐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자석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치밀한 국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원자재, 그러니까 땅에서 희토리를 캐내는 게 59%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힘은, 진짜 돈이 되는 건 그걸 정제하고 가공해서 이 초강력 자석으로 만드는 제조 단계 94%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바로 이 고부가 가치 단계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거죠.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자기 땅에서 원료를 캐도 결국엔 자석으로 만들려면 중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독점적인 힘은 결국 2010년에 현실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 영유권 분쟁 때였죠.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제 자원이 언제든지 지정학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이른바 자원민족주의 시대에 막을 올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의 이 충격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려는 필사적인 경쟁이 시작된 거죠. 이건 기존에 있던 걸 좀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부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미국의 대응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점진적이지만 또 아주 전략적으로 진행됐죠. 2017년에 이건 국가 안보 문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요. 2020년, 2022년에는 국방부가 직접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에는 채굴부터 최종 자석 생산까지 전 과정을 미국 땅 안에서 다 해결하는 이른바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문구처럼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부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마운틴 패스라는 큰 희토류 광산이 있어요. 거기서 원광을 아무리 많이 캐내도 그걸 정제하고 자석으로 만들 기술과 시설이 없으니까 다시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한 다음에 역수입해야 했던 참 모순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진 겁니다.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공급망의 이런 병목 현상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큰 기회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연구자석이라는 게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작은 자석이 어떻게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산업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자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은요, 전기차 모터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저 거대한 풍력 터빈을 돌려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수많은 하드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는 첨단 기술의 그야말로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요,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AI 혁명, 이 두 개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딱 맞물리면서 2050년까지 연구자석 수요가 지금보다 6배 이상 폭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바로 미래 산업의 성정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이자 동신의 공급망 리스크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자석을 만들려면 특히 4가지 희토류 원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이 강력한 자석의 힘을 만들고요. 여기에 디스프로슘, 테르뮴 같은 이른바 중히토류를 소량 첨가해야 전기차 모터처럼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자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핵심 첨가제, 중히토류의 공급을 거의 100% 중국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서방 세계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점에 맞서서 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탈중국 연합의 핵심 선수들을 통해서 미래의 자원 지도가 어떻게 새로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탈중국 공급망 전략의 중심에는 이 세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MP 머티리얼즈가 원료 채굴이라는 선발투수 역할을, 호주의 라이나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중국 정제 능력을 갖춘 중간계 두 역할을, 그리고 바로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원료들을 모아서 최종 제품과 연결하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드림팀이 꾸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아주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보한 이 히토류와 연구 자석을요,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에 딱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원자재부터 최종 부품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가치사슬을 우리 손으로 구축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전략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공급망 재편의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탈중국 파트너로부터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2단계, 미국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가공시설을 짓는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걸 자사의 핵심 사업인 첨단 제조업과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한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이런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이 결국 미래 시장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히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아닙니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서방 중심의 공급망, 이렇게 세계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대한 디커플링의 현장입니다. 이건 기술, 안보,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국가의 의지가 정면으로 격돌하는 이 자석 전쟁에서 과연 누가 미래 에너지와 기술의 패권을 쥐게 될까요?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